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지금은 새벽입니다.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좋은 꿈 꾸시고 꿈속에서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작년 매주 태풍이 몰아치던 10월에 결혼했어요. 이제 딱 4개월째인 신혼이에요. 결혼에 관심 없고 성격 나쁘고 자기중심적인 제가 사랑에 빠질 만큼 멋지고 착한 신랑이랑 2년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서로 양가 부모님 상견례 때 처음 뵙고 예의 없으시고 아들 부심 부리시는 시어머니 덕에 불편한 기색 역력했던 친정에서 2억 지원해 주시고 시댁에선 1억 주셨어요. 제 통장에 비상금 5천 넣어주시고 혼수도 따로 해주셨어요. 신랑하고 둘이 모은 돈 합쳐 직구했고 허례허식 바라시는 시부모님께 현물 현금 예단, 이바지 등 부담 느끼시라고 과하게 챙겨드렸어요. 부모님께선 외동딸의 비혼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제 결혼식 날 딸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고 쿨하게 해외로 떠나셨어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조용했어요. 12월부터 시어머님의 간섭이 시작되셨죠. 제가 직업 특성상 연말 연초에 바빠요. 그 후엔 특정 날 외엔 여유롭고요. 네, 12월에 바빠요. 주말에도 출근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자꾸 연락 주시네요. 12월 22일 니네 시아버지 생신이다. 넘어와라. 아침부터 생신상 차리게 넘어오라시길래 바쁘다고 했어요. 9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일하는데 무슨 생신상입니까? 주말인데 연차 쓰고 오라는 어머님의 말씀에 어이없고 짜증나서 신랑한테 말하고 출장 뷔페 보내드렸어요. 아버님께 따로 죄송하다 전화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요. 오전 내내 시어머님께 전화 오길래 신랑한테 전화해서 나 일하잖아. 나 당신 일할 때 안 건드려. 우리 부모님도 안 건드리잖아. 라고 말하니 그 후 시어머님 전화 없으셨고 죄송스런 맘에 월요일에 늦은 시간 방문하니 정말 기분 나쁘다는 표정인데 시아버님 옆이라 차마 화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대놓고 보여주시길래 아버님과 대화 후 아버님 옆에 붙어있다가 아버님 배웅받고 자연스럽게 집에 갔어요. 시어머님은 잘 가라는 말씀도 없으셨고 일주일 정도는 연락 없다가 다시 폭풍 연락하셨고 일이 바빠 다 받진 못하고 한 번씩 연락하게 되면 다 캡처랑 녹음해서 신랑한테 그대로 보냈어요. 그러다 또 하루 이틀 조용하다 다시 보내시고 반복하다 어느 날 너 나 좀 따로 만나자. 라고 하시길래 알겠다 하고 신랑하고 같이 나갔어요.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셨어요 어머님? 라고 하니 정말 기분 나쁜 표정으로 소고기 사주시길래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밀고 당기기 식으로 지내다 설날 때 시어머님 불편할 것 같아 신랑하고 상의 후 시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드렸고 저를 너무 싫어하시지만 신나서 다녀오신 어머님과 이번에 대판 싸웠습니다. 이유는 제사예요. 저번 주말 일요일 저와 상종도 하기 싫어하시던 어머님이 평일에 할아버지 제사는 며느리가 와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하시길래 맞습니다 하고 일요일에 갔어요. 신랑은 일 때문에 출근해 점심쯤 퇴근한다 해서 저 혼자 9시쯤 갔는데 다른 요리는 어머님이 새벽에 다 해놓으시고 저한테 전을 하라는 거예요. 부침개 배추전 외엔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 똑똑한 며느님 알아서 하셔요. 하시고는 목욕하러 가신다고 나가버리시네요. 식탁 위엔 검은 봉지에 담겨있는 흙 묻은 당근, 쪽파, 랩으로 씌어진 소고기, 포장채 다닥다닥 붙어있는 맛살, 호박 등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 보고 한숨 쉬고 신랑한테 전화하니 하지마. 엄마 왜 그러냐? 그냥 집에 와. 밤에 집에 같이 가자. 라길래 그래도 전을 해놓으라 하셨으니 결과물은 있어야겠다 싶어 전 부치는 곳 인터넷으로 검색 후 문 연 곳 찾아 주문했고 퀵으로 받았어요. 양은 넉넉히 산적 5개, 버섯전, 호박전, 굴전 1팩, 조기전 2팩 주문했고 종이에 전을 부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다른 분 도움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방구씨와 같이 다시 찾아뵐게요. 라고 적어 전 옆에 놔뒀고 오후 2시 10분쯤 전화하신 시어머님의 벼락 같은 호통에 놀라 스피커폰으로 바꿔 신랑과 같이 어머님의 호통을 들었고 신랑 얼굴이 붉어지며 흥분해 전화를 뺏으려 하는 걸 제지하고 쭉 들어보니 너는 상도덕이 없어. 싸가지가 없네.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만도 못하구나.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 말씀을 들어먹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너는 무슨 억한 심정이 있길래 나와 내 아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냐? 여자가 시집 오면 울면서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편할 대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며느리 난 인정 못한다. 라며 폭언을 하시길래 어머님 결혼 후 지금까지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신랑하고 결혼한 거지 어머님 종노릇하러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세요? 말씀 심하시네요.
지금 저한테 정말 실수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바라시는 며느리는 매주 4번 시댁에서 저녁 식사하고 용돈은 시부모님 각 50만원씩 드려야 하고 받는 건 좋지만 저는 싫으시고 아들이 미운 소리 하면 아이고 그러냐 하면서 며느리가 미운 소리 하면 싸가지 없는 사람 되는 건가요? 방구씨가 좋아 결혼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네요. 어머님 저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에요. 혹시 지원해주신 1억으로 생색내시는 거면 돌려드릴 테니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면 없는 며느리라 생각하세요. 제 벌이에서 시어머님께 지원하던 모든 것을 끊겠습니다. 이 전화도 끊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방구씨 어머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드릴게요. 숨막혀 죽는 것보다 이혼료 딱지 붙이고 사는 게 낫겠네요. 라고 하자마자 이런 개? 이 방구 같은 게? 소리 지르시길래 전화 끊고 머리 쥐뜯는 신랑한테 니네 엄마 덕에 우리 이혼하겠다 했어요. 신랑이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길래 이제 안 써. 더 이상 신경 쓰면 못 살 것 같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며느리는 귀 닫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살아야 하니? 나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 정말 못 살아. 라고 했고 그날 신랑이랑 저랑 둘 다 제사 당연히 안 갔어요. 시아버님한테까지 연락 오길래 전화 끊고 자고 아침에 핸드폰 켰을 때 지독할 만큼 연락 와 있길래 신랑한테 제 폰 주면서 이제 그쪽 집안 사람끼리 알아서 해. 난 몰라. 하고 출근했어요. 길지 않은 인생 살며 이렇게 답 없는 인간관계는 처음이네요.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신랑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 생각이 들 줄은 몰랐어요. 괜히 결혼했네요. 연애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댓글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자 쪽에서 돈 더해와도 시댁값질 여전하네. 글쓰님, 피임 정말 철저히 하세요. 약을 드세요. 그리고 그냥 전화하신 대로 앞으로 시댁에 지원 끊으시고 전화 차단하시고 대소사는 남편분 혼자 챙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종년 부릴 거면 10억 정도는 주던가 꼴랑 1억 줘놓고 돈이 없으면 인품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여자 쪽에서 경제력이라도 있으면 남편은 없던 쉴드 방패 잘만 쳐주더라고요. 그래도 피임하세요. 이것도 4개월이니까 아직 남편이 님 편이지.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슬슬 너도 참 독하다. 그래도 부모인데 어떡하냐? 아직도 그때 일로 화 안 풀렸냐? 이런 소리 나오는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애까지 2-3명 나오면 선녀와 나무꾼 동화처럼 안심하고 태도 바뀌는 남자들 더 많아요. 시어머니 바보네. 아무리 발악해봐라 이길 수 있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신랑이 옳고 그름을 잘 아는 분이라 다행입니다. 저는 글쓴이와 비슷한 시모였는데 개명 강요에 월급 받으면 지출 내역 써서 보내달라. 매번 비번 누르고 저희 집 맘대로 들어와서 서랍이며 냉장고며 뒤지고 잔소리하는 시모. 거기다 그래도 지엄마 편들고 이해해달라는데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또 어떤 불쌍한 여자가 당할지. 후기입니다. 이런 주제로 여기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 어제 시가에 쳐들어가서 그동안 앞에서든 뒤에서든 저를 들들 볶아치면서 친정 없다고 괄시하던 시모한테 큰 소리치고 오늘 이혼 서류 접수했네요. 친정은 없어도 능력은 네 아들보다 차고 넘친다는 거. 내가 봐도 멋있었던 시모에게 마지막 한 말. 남녀가 겸상하자는 게 배워먹지 못한 거면 네, 저 못 배워먹고 본때 없이 자란 거 맞네요.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후려치실 때 제 입장 말씀드린 게 기본 없는 거면 저 기본 없는 거 맞고요. 제 아들 방구씨처럼 키울까봐 제가 데려갈 테니 해놓고 가란 말씀은 넣어두세요. 와 진짜 그래도 당한 게 다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풀렸네요. 물론 40분을 독대를 했으니 뭐 그동안 지 아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지 아들이 얼마나 개차반 같은 놈인지 확인시켜줬고요. 시모는 끝까지 자식 겉낳지 속 낳는 거 아니라면서 애가 있으니 참으라고 빌빌거리다가 내 아들 지 아들처럼 안 키운다 하니 길길이 날뛰는데 그냥 낳아버렸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할 말은 한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애도 편모스라 해서 컸다고 서론받는 순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집 구석에서 저런 남자 아내로 살기 위해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한다면 그냥 시원하게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 품으로 반품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저 인간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정말 짜릿하네요. 아이랑 더 씩씩하게 살아야겠어요. 일반화한다는 말이 있어서 수정하자면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 추가 글입니다. 어제 퇴근 전에 얼른 쓰고 퇴근하느라 자세한 얘기는 못했어요. 이혼 사유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저도 22살 때까지 엄마한테 나름 사랑받고 꿋꿋하고 성실하게 사회생활하고 못났다는 소리 안 듣고 사람 좋다, 인상 좋다 그런 소리 들었었고요. 면접에서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저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이란 걸 하니까요. 너무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저는 하느라고 하는데도 늘 모자라고 예의 없고 불만 많은 하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얼마간은 저에 대한 그동안의 신뢰 같은 게 싸그리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임신하고 나서 조산할지도 모른다는 판정을 받은 만큼 우울증과 가정불화에 시달리면서 저 자신을 시모나 남편이 후려치는 대로 바닥으로 생각했었어요. 뭐 여러 직접적인 이혼의 이유들이 있겠죠. 시모랑 상성이 하나도 안 맞는데도 남편의 대리요도 강요, 임신 중에도 시댁 주 3번 이상 방문, 크리스마스에 시댁 방문, 명절 내내 친정 없다고 시댁에서 휴가기간 꽉 채우게 했던 일, 여름휴가는 시모가 잡아놓은 펜션에서 2박 3일 밥해댔던 일, 외식이나 쇼핑에 시모 꼭 끼워서 다녔던 일, 남편 게임 중독, 남편의 자기관리 부족, 부부싸움하면 폭언에 집기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 시모한테 시시콜콜 일러 바치는 행동, 출산하고서 조리원 못 가게 하고 시모랑 남편놈이 조리해준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했던 거, 거기에 시모의 막말. 방순이 참 안목이 없다. 너 늙어 보인다. 애한테 애착이 없어 보인다.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예의가 참 없다. 저는 엄마랑만 살아서 학교 다니면서 기 많이 주고받고 정말 결혼을 하고 애가 있음 이혼은 애가 커서 엄마 이제 됐어 아빠랑 이혼해도 돼 라는 말을 듣기까지 참으려고 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남편이 싸우면서 그러대요. 우리 엄마가 너보고 예의도 없고 기본도 없는 인간이라고 하더라. 이러대요. 분명히 지 혼자 시댁에 간 적도 없었는데 언제 시모랑 저런 대화를 한 걸까. 그래서 남편 자는데 폰을 봤어요. 세상에, 폰에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시모와의 통화뿐 아니라 모든 통화가. 남편 자는 사이 제 폰으로 시모랑 통화 녹음된 것만 5개 정도 옮겨놓고 새벽에 차에 가서 들어봤더니 가관이 돼요.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차라리 바람이 나서 상간녀랑 내욕을 해도 이렇게까지 기분 더럽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이. 그래서 그 길로 이혼하자 했더니 지가 또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하대요. 이젠 다신 엄마랑 제 얘기 안 하겠다고. 근데 안 믿죠.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날 저녁에 시부한테 시모랑 남편 통화한 거 들려주려고 집으로 간다 했어요. 시모가 눈치 까고 시부는 어디로 빼돌리고 우아한 척 앉아있길래 지 아들이 회사에 와서 부부싸움 후 행패 부려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그리고 그 아들놈이 발광하는 거 녹음한 걸 들려줬더니 정말 생전 처음으로 온화하게 저를 달래려고 얼마나 제 편을 들어주던지요. 그래도 끝까지 이혼한다 하니 하는 말이 애는 두고 가라. 우리 집 장손이다. 그래서 제가 방구씨처럼 키우시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들 둘 다 이혼시키고 잘 사세요. 하고 나왔더니 뒤에서 뭐라 샬라샬라. 하던데 저도 그땐 흥분하고 하도 제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려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그리고 다음날 남편놈이랑 약속대로 법원에서 만나서 협의이혼 작성 서류를 제가 작성하는데요. 친권 양육권 다 넘기고 면접교섭권도 필요 없고 대신 양육비도 못 주겠다고 하대요. 거지 같은 거한테 돈 받을 생각도 안 했지만 애 달랬다가 하루 만에 홀가분하게 저한테 넘겨버리는 걸 보니까 참 기분이 묘하고 더럽더라고요. 결혼 전에 보탠 것도 내 돈이 2배나 되고 직장도 탄탄하고 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시니 차라리 그 이모님한테 정성 쏟아서 내 자식 잘 케어하고 살랍니다. 이혼이 자랑이냐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자랑은 아니고 후련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지금 애 없이 이혼했으니 괜찮다. 네 형처럼 재혼해라. 그러면서 제 욕을 남편놈하고 주절거릴 시모를 생각하니 기분이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 살면 적어도 내 자신이 나를 싫어하는 기분은 안 느껴도 될 것 같아서 좋네요. 긴 글 읽어주시고 시간 내서 댓글도 써주셔서 감사해요. 댓글입니다. 이혼할 마당에 너무 얌전히 말하셨네요. 전 아줌마라 했는데 이 아줌마야 하고요. 대신에 화병이 사라져요. 예의 운운하는 사람들 당해보라 해요. 겸상하는 게 배워먹지 못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소리래요. 무슨 조선시대예요? 전하, 구독을 눌러주시옵소서. 시모, 속으론 똥줄 타겠다. 여기선 남편 얘긴 하나도 없네요. 역시 고부 갈등은 남편이 하기에 달린 건데 절대 노력 안 했나봐요. 양육비는 받으셔야 해요. 그건 님의 권리가 아닌 아이의 권리니까요. 양육비 청구하세요. 하지만 안 주겠죠. 그래도 청구하셔야 해요.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자기 핏줄이라고 못 나대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좋은 점이 무너지는 건 그건 정말 아니에요. 좋은 분 만나 행복하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남편도 이상하지만 원래 부부싸움 원인이 주변인이에요. 일찍 잘 판단하셨고 이제 자식들과 편하게 살아가세요.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나아지지 않더라도 멸시당하며 세뇌당하며 사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그놈의 이혼한 자식들 끼고 잘 사시라 해요. 시모는 아파도 이제 아들들에게나 의지해야겠네요. 찾아와도 문 닫으시고요. 손주들에게 애정 없는 시부모 많으니까 정 바라지 말고 딱 선을 그어버리세요. 시부는 그냥 통화로만 해도 되고 아예 안 만나도 됩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민망하고 창피해서 여기에 글 써봅니다. 결혼 전부터 사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 뒤엎었어야 했는데 몇 가지 일화를 얘기하자면 결혼 얘기 오가면서도 처음에는 4억짜리 집을 해주겠다 하시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3억, 결혼 날짜 다가오니 2억. 저희 집에서는 3억이라 생각하고 예단비 3천만 원 보내려 했는데 도련님 나중에 장가 보내야 해서 돈이 빠듯하니 2억밖에 못 해주시겠다고 계속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혼사에서는 한번 내뱉은 말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예단비 3천만 원 보내셨고 나중에 집 할 때쯤 돼서는 돈이 부족하니 저희 집에서도 돈을 보태라 하시길래 또 전셋값에 보태어 집을 얻었어요. 당시 친정에 돈이 묶여 있었고 올해 3억 정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비용의 3분의 2 정도로 해서 시집 왔습니다. 제가 5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5천만 원은 부모님이 결혼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결혼 자금에 보태지 말고 들고 가라. 하셔서 따로 들고 왔고요. 또 시집 오면서 하도 시모가 샤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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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불러서 어떤 백 갖고 싶냐고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하니깐 600만 원. 600만 원 정도로 하시길래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거 사지 말고 꼭 샤넬백 사시라고 상품권으로 바꿔서 600만 원 보내드렸는데 500만 원으로 백 사고 100만 원으로 사고 싶었던 지갑 사셨습니다. 도련님이 의사라 결혼하면 부잣집 딸이나 의사랑 결혼할 거라고 친정엄마가 나중에 비교당할까 싶어서 무리해서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5개월 지나서인가 시모의 작은 언니네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모님이 백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하자 어머니가 예단으로 받은 샤넬백을 냉큼 언니한테 주고 자기는 평소에도 들 수 있는 400만 원짜리 샤넬백이 좋을 것 같아서 이모님한테 돈 받기로 하고 백화점 가서 구매하시고 저한테 전화 오셔서는 요즘 내가 모임이 없어서 평소에도 들 수 있는 예쁜 백을 사고 원래 받은 건 작은 이모 주기로 했어. 괜찮지?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내고 나서 상황은 다시 원상복귀했지만 이만큼 시모가 생각이 없고 교양이 없습니다. 또 어머님은 분노 조절을 못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실 때 화내듯이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시아버지가 어머님한테 목소리 좀 낮추라고 하시고 시댁이랑 여행을 한번 같이 갔는데 식사하고 호텔 객실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술 마시는 거를 어머님이 너무 싫어하시는데 그만 마시라고 아버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호텔이 떠나가라 악을 쓰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술 좀 작작 마셔라. 나 같으면 술 마실 시간에 구독하기를 누르겠어. 전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호텔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문제의 시작은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제가 작년 7월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까지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온갖 타박을 다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일 그만둔 게 좋은 일도 아니라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그만둔 지 3달째부터 저에게 그만둔 지 3개월이나 됐는데? 그만둔 지 4개월이나 됐는데? 그만둔 지 5개월이나 됐는데? 아무데나 취직해라.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넌 왜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냐?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라.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살이 찌지. 등등 정말 모욕적인 말들을 제 면전에 얘기하시고 결혼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자기는 마음에 안 들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가족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라며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아직까지 숨기고 계십니다. 친정아버지가 오랫동안 엄마 간병하느라 많이 힘들었고 요새 취업 준비하느라 마음고생한다고 차를 사주셨는데 그거 가지고도 사돈은 제정신이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차를 사주냐? 라며 소리 지르셨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말을 못하면 안 되는 성격이세요. 아들한테도 할 말이 있으면 업무 중에라도 받을 때까지 전화를 수십 통 하십니다. 또 애기 빨리 가져라. 근데 조건은 취업을 하고 애를 가져라. 라며 계속 저에게 압박을 하시길래 참다 못해 아기 가지면 퇴교도 하고 몸 상태도 어떨지 몰라서 아기를 낳고 취업할 거예요. 라고 하니
남들은 아기 낳기 직전까지 일하는데 넌 왜 못하냐? 작은 이모네 며느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결혼도 너희보다 늦게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기 가져서 이번 학기부터 쉰다 하더라. 난 그게 너무 부럽다. 우리 방구가 못한 게 뭐가 있냐? 충분히 공무원이나 선생님한테 장가갈 수 있었다. 네가 나름 전문직이라서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게 뭔 일이냐? 네가 작년까지 취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못했으니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다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사돈도 네가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 하시는데 넌 왜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 만나서 저런 말씀들을 하시고 난 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2주째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 사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명문대 수석 졸업하고 졸업 전에 취업을 해서 5년간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누구한테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도저히 아기를 가지고는 다닐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아기를 낳아도 돌봐주실 친정엄마도 없어서 복지가 괜찮은 회사로 이직도 할 겸 좀 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애를 시모한테 맡기면 교육이 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살 생각도 없고 평생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당장 취업해라. 답을 내라. 입니다. 어제는 시아버님이 전화 오셔서 대신 미안하다. 근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네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하시더군요.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시아버지한테도 웬만하면 당분간 만나는 자리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고 어제 너무 간곡히 부탁하셔서 오늘 전화를 드리려 하였으나 전화 드리고 또 막말 들을 생각하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서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전화하지 말라 해서 일단 연락을 안 드릴 생각이고 앞으로도 연락 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씩 만나서 밥 먹고 했는데 설, 추석, 생신 외에는 이제 안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 주 설날에도 아프다 하고 가지 말까 싶습니다. 현재 남편도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 우리 부부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시모 말 아니면 저희 둘은 참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앞으로를 생각하면 인연을 끊고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이 결시친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썼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저는 생판남인데도 쓰니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님이 못내 마음이 아프네요. 딸 시집가서 혹여라도 아쉬운 소리 들을까봐 병중에도 살뜰하게 챙겨서 무리해서라도 시집 보내셨을 텐데 저런 시모한테서 이런 대우받는 거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친정엄마 돌아가신 걸로도 막말했다는 시모 대목에서는 진짜 욕이 나오네요. 쓰니 친정엄마 마음 생각해서라도 시모한테 그런 대우받고 살지 마요. 시댁이랑 연 끊고 살아요. 그게 안 돼서 남편이랑까지 틀어지면 그 남편까지 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살아요. 진짜 내가 친정엄마라면 내 딸 이러고 사는 거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2주 연락 안 한 게 뭔 연락을 끊은 거예요. 시부모랑 전화통화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리 자주 통화하셨을까. 2년도 아니고 2주 가지고 끊었단 말 하지 마세요. 시부 말 무시하세요. 본인이 시모한테 당하고 있어서 저러는 겁니다. 시부시모한테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 생각 없으니 연 끊겠다 하세요. 어머님의 횡포로 아드님도 우울증 있는 거 아시긴 하냐 하시고 다 차단하세요. 아니 님 진짜 이상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부끄러운 일로 치부하고 여태껏 비밀로 하는 게 말이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의인가요 그게? 아직도 뒤집어 엎지 않고 이혼 도장 안 찍는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딸 자식 당당히 시집 보내겠다고 혼사 때 뱉은 말이 있으니 삼촌 내어준 어머니인데 그런 취급받게 하시나요? 왜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남편분은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후기입니다. 하루 동안이지만 많은 분들이 위로해주시고 또 정신 차리게끔 질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털어놓고 고민을 이야기할 곳이 없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고 작년부터 위에 상사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얻은 병이고 현재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결혼했고 언제나 시부모 편이 아니라 제 편에 서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남편을 보고 한 것이고 저희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조금 서두른 감이 있었지만 결혼식 한 달 전에 돌아가셨고 시모의 저런 언행은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말들이라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선택으로 일어난 일이니 그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시어른께 잘해드리라는 저희 부모님 말씀에 충실하고자 했고 저 또한 사랑받고 싶어서 여태껏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저만 행동을 똑바로 하면 그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고 생각한 것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시부모가 어른으로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대접해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제 생각에 따를 생각이어서 조금은 더 헤쳐나가 보려 합니다. 잠시나마 이혼을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남편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한 기업에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지원한 다른 곳도 오늘 필기 결과가 발표나고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꼭 재취업할 것입니다. 응원해주세요.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썰닭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시집가셔서 겸상 못하셨나요? 옛날엔 분위기가 저랬나봐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 전하, 성은이 만극하기 전에 송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여봐라, 저자를 엄벌에 처하기 전에 통촉하여 주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지 찾기 전에 콜록콜록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